백제의 꿈을 품다. 임실 신흥사. 25쯤이었다. 그 시절 나의 취미는 친구들과 함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책에서 소개하는 문화재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20대의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책을 좋아하는 청춘이었고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청춘이었을 뿐이다. 때마침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우리들의 여행 길잡이였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글귀에 고개를 끄덕이며 여행을 다니곤 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어느 날 임실군 관촌면 신흥사를 찾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말이 떠올랐다. 임실군 관촌면은 전주와 가깝고 사선대라는 관광지가 있어서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그동안 사선대에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둘러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관촌면 신흥사를 찾아가는 길이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백제의 건축 양식을 품다. 대웅전 맛배지붕과 공포. 신흥사는 탁 트인 섬진강 변에 있는 사선대와는 달리 산속에 있어서 일부러 알고 찾아가야만 한다. 한참을 달려간 신흥사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서원교였다. 서원교를 지나면 기와를 얹은 야트막한 흙담 너머로 신흥사 대웅전이 보인다. 그리고 대웅전 뒤로는 낮은 산자락이 끝없이 펼쳐졌고 앞마당은 너른 벌판이었다. 사실 작은 다리인 서원교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경내가 좁을 거라 짐작했는데 예상 밖으로 매우 넓었다. 드넓은 경내에는 커다란 은행나무와 몇 그루의 단풍나무, 그리고 대웅전, 산신각, 요사체가 단출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시골 학교 운동장 같은 친근함을 주었다. 때마침 산에서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가 초여름의 신흥사를 꽉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순간이었다. 나는 어느덧 문화유산을 답사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시절 얻은 습관대로 대웅전 앞에 놓인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신흥사는 백제 성왕 7년 529년에 창건되었다는 설과 신라시대 진감국사 해소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진 않다. 한편 1730년에 나온 운수지에는 1619년 신라 진감국사가 점지한 땅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712년에 중건된 신흥사는 한때는 스님이 3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넓은 경내를 바라보았다. 과연 전성기 때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나한전, 산신각, 요사체 등 400여 평의 건물이 있었으며 300명의 스님이 머무르고도 남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다시 안내문을 읽었다. 그런데 안내문의 후반부를 읽으며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다. 신흥사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 지붕은 맞배 지붕이며 백제 양식인 주간포를 둔 답폭의 양식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둥은 가운데만 굵은 배울림 기둥으로 모서리 기둥이 다른 기둥에 비해 크다. 기둥의 높이가 평면 규모에 비해서 낮아서 상대적으로 지붕이 커 보인다. 배울림 기둥은 안내문에 친절하게 쓰여 있으니 이해가 가고 맞배 지붕은 언젠간 들어서 대략 알겠는데 주간포, 답폭의 양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웅전의 지붕부터 찬찬히 바라보았다. 맞배 지붕이란
서로 마주한 시호청의 지붕에 삼각형 모양으로 측면을 마무리하는 건축 양식이다. 대웅전 맞배지붕은 추녀가 없고 지붕을 받치는 측면 삼각형을 젓갈색으로 칠해서 대웅전 정면의 청록색 단청과 잘 어울렸다. 이후에는 주간포와 다포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의외로 간단했다. 처음에 긴장했던 것과 달리 간단한 지식을 얻고 대웅전을 살펴보니 주간포와 다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대웅전의 기둥은 젓갈색으로 정면에서 4개가 보인다. 그리고 공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만든 것으로 기둥 바로 위에 짜맞추어 된 나무이다. 공포는 마치 새가 양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포가 기둥 바로 위에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으면 주간포라고 한다. 그리고 다포는 주간포가 있는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포 양식은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에 성행했었다고 한다. 다포 양식을 지닌 신흥사 대웅전은 백제 때의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기둥과 공포에 사용된 나무들은 쩍쩍 갈라진 틈이 여러 군데 있다. 1500년의 세월을 견디는 동안 대웅전은 여러 차례의 수리를 해야만 했다. 현재 대웅전에 사용된 목재는 조선시대에 시공한 것이라고 하며 최근에 교체한 기둥 역시 있다. 대웅전은 수리와 보수를 하면서도 백제 때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1500년의 세월을 묵묵히 품고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성왕의 꿈을 품다. 이쯤에서 다소 생경한 건축 양식은 접어두고 신흥사를 창건한 백제의 성왕을 생각해 보려 한다. 백제의 성왕은 삼국시대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이제 막 역사를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성왕은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의 르네상스를 이룩한 인물이며 백제의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는 즉위 초기인 529년에 신흥사를 창건하고 백제의 중흥을 이루어 나갔다.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하였다. 드디어 두 나라의 동맹군이 고구려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 백제는 한강 하류를 그리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진흥왕이 일방적으로 한강을 차지하면서 나제 동맹이 깨졌다. 진흥왕의 배신에 분노한 성왕은 보복 전투에 나섰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고 안타깝게도 전사하였다. 가끔 한국사를 접할 때면 성왕의 죽음으로 못다 이룬 백제 중흥의 꿈이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성왕의 꿈만은 오늘날에도 신흥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공교롭게도 신흥사를 방문했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웅전 내부와 천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여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대웅전 안은 진분홍 연등으로 가득했다. 천정을 빼곡히 메운 연등에는 많은 사람의 소망과 기원이 담겨 있었다. 1500년 전 성왕의 꿈을 품은 신흥사가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주리라 기원하며 대웅전의 문을 닫았다. 문화유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 신흥사에 다녀온 뒤 강화도 전등사, 공주 마곡사, 진안 마이산 금당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이전에는 사찰을 방문하면 경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펴보고
대웅전에 부처님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신흥사 대웅전을 다녀온 뒤로 방문한 사찰에서는 지붕과 공포에도 눈길이 갔다. 두리번거리다 맛배 지붕을 찾게 되면 괜스레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움이 밀려오고 누가 묻지 않아도 혼자 주심포와 주간포를 구별하고는 내심 뿌듯해진다. 신흥사는 나에게 청춘의 추억을 선물했다. 그 옛날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걸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동차로 빠르게 목적지에 가서 동행한 아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보여줄 욕심으로 빠르게 관람하고 이동하며 많은 것을 보는데 집중하는 그런 여행을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느긋하게 생각하고 관람하련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문구를 다시금 떠올리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흥사가 널리 알려지길 소망해본다.